지금 문재인의 이 책 회고록 이 논란이 지금 간단치 않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쪽에서 뭐 비판하는 거 그건 하지만 문제는 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비판의 지금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문재인이 뭐 남북 관계 뭐 핵 문제 이거는 뭐 떠나서 지금 이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 이거를 보니까요. 지금 다시 이 그때 당시를 지금 소환하는데 이미 당시에 주 인도 대사 신봉길 대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미 그 당시에 방송에서 몇 차례 증언을 한 바가 있어요. 네. 당시에 인도 정부 측에서는 한국 측에 고위층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 고위층이 누구냐? 장관이었다. 네. 그리고 공문서로도 2차례 요청을 했다. 네,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외교부에서 영부인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전달했더니 그쪽에 좋아해서 다시금 초청장을 보냈다. 이렇게 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여사 오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없어요. 이 회고록 같으면 그러면 그 주장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 하나 없어요. 증거 하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오늘 이 박지원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 첫 번째 무슨 영부인 외교? 그거 이호 여사가 이미 최초로 했다. 이호 여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당시에 일반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네, 일반 비행기를 이용해서 유엔에 가서 당시 제가 알기로 아마 여성 인권과 관련된 네. 연설했는데 그때 연설한 바가 있어요. 아동 특별총회네요. 네네. 2002년 5월 8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아동 특별총회 본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네. 이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따라간 게 아니라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 자격으로 아하. 단독으로 유엔에 가서 한 활동이다. 근데 그때 전용기 띄운 게 아니라 민항기 타고 갔고요. 네. 그리고 이호 여사는 이분이 박사학위가 있어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학 박사인가요? 네, 이화여대 박사학위 하셨죠.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영어도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학자예요. 네, 여성학 그렇죠. 전문가고 여성 운동가이기도 하고. 여성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평상시에 국제 뭐 컨퍼런스가 있고 그러면은 자주 다니던 분이에요. 네. 그런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 활동이 있다가 이게 쭉 이어져서 이런 활동이 있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관광 가고 싶어도 외유 가고 싶어도 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 회고록 그 좌담을 한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차관이었던 최종건. 네. 최종건이 이게 이제 최초의 영부인 외교겠네요. 그랬더니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다. 단독을 꼭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도 영부인 외교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없이 혼자 했다. 하는 점에서 최초 영부인 단독 외교 했는데 네. 사실상 오늘 박지원 당선자가 얘기한 거는 이미 DJ의 배우자인 이호 여사가 2002년에 다 한 거다. 네. 뭔 소리 하냐. 새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자,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02년도 4월 달에 이호 여사가 유엔 아동특별총회 대표단 대표로 방문했고요. 민항기를 탔습니다. 첫날에는 테네시주로 가서 인권상을 받았고요. 둘째 날에는 유엔 회의에 참석해서 넷째 날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인사를 만났어요. 근데 바로 김정숙은 다르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로 가서 첫날 밤에 도착해 둘째 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셋째 날 허황우 공원 착공식에 참석을 했고 넷째 날 타지마할 관광을 저렇게 아주 멋있게 나는 관광객들 다 물리치고 뒤에 독사진을 찍는데 저기가요 관광객들이 무진장 많은 데입니다. 근데 다 차단을 하고 뒷배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게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다 물리치고 혼자 사진은 단독 샷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단독 샷을. 이 문재인이 단독이라는 두 글자에 왜 이렇게 집착했는지 이제 나오네. 네. 사진하고 그거하고 헷갈렸네요. 단독으로 찍은 단독으로 찍은 사진이라는 거 단독이 여기 200에 배겨가지고 그래갖고 영부인 최초의 단독 외교다. 단독 외교가 아니고 보십시오, 이게. 단독 사진이에요, 저게. 저기 보시면 이 타지마할이요. 정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인도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관광객들 가서 저기
바글바글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근데 저기 인도 정부가 차단을 했어요. 저 사진 찍을 동안 차단을 하고 뒷배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서 원샷으로 딱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얼마 들었냐? 3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 수행원들도 많이 갔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 인도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이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 외교부 장관이 그때 다른 국제 행사가 있어서 좀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문체부 장관, 도정환 장관이죠. 도정환 장관이 오면 되겠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강경화 오라고 했다가 강경화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도정환 오라고 그랬다. 만약에 그 강경화나 도정환이 갔으면 한 3천만 원 미만으로 그냥 다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런 논란이 불고 있다 보니까 봐라 이러니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저 이야기가 또 나오고 당시에요. 이 관련된 기사 칼럼을 썼던 남정호 중앙일보 논술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논술이 이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어요. 무죄. 예. 그때 뭐 여사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다. 당시에 체코 프라 가서 또 거기 아무도 없는 당시에 프라의 그 대통령도 없는 데 가서 그 열심히 또 관광하고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미국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경유지를 그쪽으로 해갖고 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래 여행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 꿈 중에서 타지마할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보고 이집트 가서도 피라미드를 봤는데 그때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기자들은 피라미드 구경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피라미드를 단독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 당시 이집트 정부가 그걸 뭔가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 한 줄 안 나갔어요. 몰래 보고 왔습니다. 그게 왜 홍보를 위해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갔을 때도 그 빙하 협곡 베르겐 갔죠. 야, 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책에서 저는 좀 그래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쓸 수가 있지? 진짜 참 자기 회고록에 쓰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또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기 회고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또 더군다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 미사일 그걸 갖다 애들 장난감으로 막 팔고 있대요. 이 ICBM 같은 거를 북한에서는 장난감으로 해서 저렇게 모형 폭주까지 내놓고 다 저렇게 하고 핵을 이미 본인들이 하고 있고 지금 북한 헌법에 이 핵 사용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핵 이 폐지 이 의지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걸 내세웠잖아요. 네.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운전대를 잡은 우리 한국 대통령 문재인께서 해 나갈 것이다. 해가지고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중재 역할도 하고 뭐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해가지고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1차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나중에 이걸 다 까보니까 네. 김정은한테 도보다리에서 세뇌당한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거 방어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핵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이 얘기를 그냥 철석같이 믿은 건데. 근데 여러분,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김일성. 김일성이 틈만 나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네. 의지도 없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김대중이 그걸 믿었죠. 그거를 또 김대중은 믿었어요. 네. 그 아들인 김정일이 그걸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하고 와서 김포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일성이 뭐냐? 국민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이거였어요. 자.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북한의 대변자다. 그 이야기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가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미 북한은 거의 뭐 지금 국제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거의 한 100기가량 되는 핵탄두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발사체 투발 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뭐 단거리, 중거리, 뭐 ICBM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누가 방조하고 누가 키워줬습니까? 그런 북한한테 아직까지도
북한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결국 히틀러에게 평화 의지가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히틀러한테 아우 히틀러는 평화 의지가 있어라고 했던 체인벌린 그 뭐 이 합의서 손 흔들면서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영국 여러분 전쟁이 없습니다 이제 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정권을 이재명이 이어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끔찍한 거죠. 지금 그 트럼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그 저기 싱크탱크 네. 아메리카 퍼스트 그 뭐 정책 연구소 거기서 그 300쪽짜리 그 리포트를 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미국 측에서는 문재인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끼고 싶어 했죠. 이 3자 회담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 하는 거고요. 또 그 트럼프 때 그 볼턴 있잖아요. 존 볼턴이요. 예, 존 볼턴이 뭐라 안보보좌관이요? 트럼프는 그때 왜 그 저기 판문점 회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와가지고 그 일본에 왔다가 일본에서 바로 왔죠. 일본에서 그 트위터에 뭐 보냈더니 김정은이 호응해갖고 그 번개 판문점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는 문재인이 근처에 다가오는 것조차 질색을 했다. 네. 질색을. 뒤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문 닫고. 그거 어떻게 한번 사진 찍어 보겠다고. 네. 더군다나 우리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도보다리 회담 그거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문재인이 와서 뭐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김정은은 이 트럼프한테 이 친서를 보냅니다. 맞아요. 앞으로 제 빼고 합시다 우리끼리. 제 문재인하고는 안 돼요. 저 이제 빼고 합시다. 라고 했던 거 이게 바로 그날입니다. 저 인상 보십시오. 트럼프가 거의 뭐 왜 꼈지 대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정말 치욕스러운 게요. 아니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이 사진 찍는다고 뒤에 문짝 뒤에서 그냥 문 닫혀 있는 앞에서 버젓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치욕도 당하면서 저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회고록을 보면 야, 정말 이 당시에 문재인이 북한에 대한 환상 또 북한의 정말 대변인 역할 그걸 정말 충실히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2018년에 평양 공동선언 그 하고 왔고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근데 네. 그 직후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보내.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하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은 문제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 트럼프한테도 까이고 김정은한테도 까이고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했다고 500페이지나 넘는 저 회고록을 만들어 갖고 또 저것도 뭐 개딸들인지 뭔지 하여튼 많이 산다고 그래요 또.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몽상가죠 몽상가. 결국 이 책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최고의 문재인 정권의 실패작이 바로 남북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버젓이 잘했다고 또 자기 마누라는 뭐 이 영부인 무슨 외교 1호 첫 번째 외교라고 저렇게 거짓말까지 버젓이 하고 있고. 아니 저 문제는 이제 단독 샷하고 단독 외교하고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요 그냥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같아요. 왜냐? 본인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거짓 주장을 자신의 회고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일부에 가 있죠. 그렇다면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때가 됐다. 뭐 아마 본인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문재인이 그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요 타이밍에 회고록을 낸 거 아주 잘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단독 사진 찍은 거랑 단독 외교한 거랑 이게 헷갈려갖고 단독 외교라고 해갖고 국민들 염장을 질러놓은 거. 이게 아주 좋았어요. 네, 요게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논쟁이 있으면 민주당 대변인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참전하죠.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 이 특검법으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딱 생겨보니까 국민들은 야 저것도 지금 장난 아닌데 왜 그것만 하지? 아니 300만 원 지금 뭐 핸드백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문다희가 받은 뭐 돈이 저 송금 받은 돈이 300만이라면서요. 아 문다희가 그래고 그거를 꼴랑 300 그 받은 거 갖고 날 뭐 압수수색하고 뭐 하냐? 그거 했다 지운 이유가 뭐겠어요?
예. 꼴랑 300만 원 핸드백 갖고 지금 특검하고 지금 네. 저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뭐 300만 원 그거 가지고 지금 수사한다고 지금 저렇게 뭐 의원들 30명이 나와서 입장 발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스택 꼬여버렸어요. 지금 이재명 일당은요, 이 문재인의 회고록과 문다의 뻘짓, 네. 이것 때문에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란 게요. 그렇습니다. 이 숨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재명에게는 문재인의 효용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번 총선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지원한 데가 가서 다 떨어졌잖아요. 그 낙동강 벨트 네. 거의 전멸한 게 네. 그 문재인 덕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좀 진상을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전용기로 이렇게 가서 한 거, 그 왜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